우리 몸 어딘가가 아프면 증상이 있어 알 수 있는데요. 당뇨는 뚜렷한 증상이 없어 스스로 알아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종종 우연한 기회로 당이 높다는 걸 알게 됩니다. 보통은 일상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당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고, 민감하신 분들은 아주 사소한 증상을 놓치지 않고 병원을 찾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죠. 오늘은 당뇨로 진행되기 전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K씨는 특별한 이유로 당뇨 전 단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K씨가 병원을 찾게 된 이유는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당신 옆에 있으면 달콤한 냄새가 난다고 하며 혹시 당뇨인지 의심하기 시작하고,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라는 잔소리와 함께 다리 하나 잘려서 살고 싶냐라는 무시무시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잔소리와 협박에 못 이겨 마지못해 병원을 가게 되었고, 다행히 그 때문에 당뇨로 진행되기 전 단계인 경계성 당뇨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뇨 전 단계인 경계성 당뇨는 평균 혈당이 정상인보다 높지만 제2형 당뇨병을 진단받을 만큼은 높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알고 미리 예방하신다면 당뇨로 진행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뇨병 진단 기준이 되는 당 수치는 공복 혈당 100 미만, 식사 2시간 후 140 미만은 정상적인 혈당입니다. 공복 혈당 100에서 125, 식사 2시간 후 140에서 199면 당뇨 전 단계에 해당됩니다. 공복 혈당 126 이상이며 식사 2시간 후 200 이상이 나온다면 당뇨로 진단됩니다. 당뇨 전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은 쉬어도 가시지 않는 피곤함, 격렬한 운동이나 활동을 한 후에는 피곤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은 푹 쉬거나 잠을 자고 나면 피로가 풀리는데요. 딱히 몸을 쓰지도 않았는데 피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당뇨 전 단계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도한 갈증과 잦은 소변, 더운 날 운동을 하거나 짭짤한 음식을 먹고 나면 갈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뇨로 진행되고 있으면 이런 이유가 없는데도 입안이 마르고 갈증을 느끼는데요. 혈당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은 혈액에서 포도당을 걸러내기 위해 더 많은 소변을 만들게 됩니다. 전에보다 물을 많이 마시고 소변을 보는 횟수와 소변량이 증가했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보세요. 계속되는 배고픔. 활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 소비가 빨라져 식사 전에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런 배고픔은 식사를 한 후에 사라지고 몇 시간 동안은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데요. 식사를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극심한 허기가 느껴지거나 배고픔으로 자주 음식을 먹고 있는 분들은 혈당 수치를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낫지 않는 상처와 세균 감염. 상처에 따라 다르지만 경미한 상처는 보통 며칠이면 아무는데, 상처가 회복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상처 주위로 붉어지는 감염 증상이 자주 일어난다면 당뇨 전 단계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 과도한 당은 신장을 통해 소변으로 배출됩니다. 이때는 수분을 같이 끌고 나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울 수 있는데요. 피부 가려움을 느껴 손으로 세게 긁으면 상처 또는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니 수분을 보충해 주시고, 샤워를 마친 후 보습 로션을 발라 피부 건조함을 막으면 증상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흐릿한 시야. 높은 혈당 수치는 눈 안에 수정체를 부풀게 해 시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혈당 수치의 변동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시력이 좋아졌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갑자기 흐릿한 시야를 느낀다면 눈 자체에 이상이 있는지, 혈당으로 시야가 일시적으로 나빠지는 것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체중 감소. 체중이 조금 빠지거나 조금 늘어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작스럽게 체중이 5% 이상 빠진다면 건강에 이상이 있다는 신호인데요. 당뇨로 진행될수록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면서 신체 에너지인 포도당을 세포로 가져오지 못하게 되고, 신체는 에너지 사용을 위해 지방과 근육을 연소시키면서 체중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혈당을 체크해 보시고 당 수치가 정상보다 계속 높게 나온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당뇨 전 단계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혈당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당뇨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목표는 혈당 수치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매일 하는 생활 방식들이 큰 차이를 만들게 되는데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은 힘들지만 약을 복용하는 것보다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식단을 바꾸는 게 좋은데요. 튀긴 음식이나 당분이 함유된 음료를 줄이고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게 균형 잡힌 식단을 구성합니다. 저탄수화물 식사는 혈당과 당화 혈색소를 빠르게 낮춰주지만 오랫동안 유지하기 힘듭니다. 당뇨는 단기간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데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식단보다 꾸준히 실천 가능하도록 매끼 골고루 적당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과체중이라면 체중을 줄이는 것이 당뇨를 유리한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중의 5에서 7%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당 수치를 정상으로 되돌리고 최소한 당뇨 발병을 늦춰준다고 합니다. 체중을 줄이면 혈압과 콜레스테롤 간 수치 또한 낮아지는데요. 운동을 습관화해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운동은 당뇨 예방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을 목표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같이 하세요. 당뇨 전 단계 3명 중 2명은 당뇨로 진행되는데 근육은 당뇨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경희대 병원 연구진이 당뇨 전 단계인 성인 700여 명을 대상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 근육이 많은 사람은 정상 혈당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15% 더 높았다고 합니다.
근육세포는 당을 흡수해 혈당 수치를 개선시키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칼로리를 태워줍니다. 마지막으로 금연하세요. 흡연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에 걸릴 확률이 30에서 40%더 높습니다. 그리고 흡연을 계속하는 당뇨 환자는 심장병 및 합병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담배는 빨리 끊을수록 좋습니다. 오늘은 당뇨 전 단계에 나타나는 증상과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당뇨 전 단계는 마지막으로 나에게 주는 기회입니다.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며 살 수도 있고 당뇨와 함께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지금까지 당찬 하루였습니다.